자, 얘들아, 일단 뭐 맨날 선생님 강조하는 거 있잖아. 도입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방정식이 뭡니까? 방정식이 뭐죠? 엥? 아니야. 너 말해야지. 해를 구하는 거? 아닌데? 헐, 방정식 뭐야? 너 배운 거잖아. 유진우. 너 배운 건데 지금 대답 못하는 거면 너 지금 제대로 안 배운 거야. 자,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등호를 사용한 식인데 미지수를 사용해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의 목적이 뭐예요? 방정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것, 그게 방정식의 목적이에요. 방정식을 풀이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미지수가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 또는 근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파트를 들어가 볼 건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웠어요. 맞아요? 그럼 1차 방정식은 왜 1차 방정식이야? 맞아요. 정확하게 어떤 차수가? 미지수 x의 차수가. 미지수 x의 차수가 1차였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야 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은 뭐겠어? 미지수의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이겠지. 그지? 그래서 미지수의 차수가 2차 방정식을 우린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ax제곱 bx c는 0 최고차항 계수 a는 0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2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를 갖고 갑니다 라고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A가 왜 0이 아니다 라고 썼지? A가 0이 되면 1차 방정식인 거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미지수 x, 즉 이걸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를 구하는 과정인 건데 그 구한 x의 값을 뭐라고 얘기한다? 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a 곱하기 b를 했더니 0이 됐대요. a 곱하기 b를 했더니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0이라고 볼 수 있지. 0 곱하기 b를 하면 0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b도 당연히 0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등식을 성립하게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결과는 항상 0이 되는 거잖아. 요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얘는 이제 A랑 B랑 둘 다 0이어야 돼. 이 뜻이 아니라 A가 0이거나 B가 0이 되면 저 등식은 성립합니다. 또는 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가보도록 해볼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첫 번째 풀이는 무엇이냐?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2차 방정식을 하나 적어볼 건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 2차 방정식을 두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 볼 거야. 왜? 두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면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나는요, 너를 인수분해 할 것입니다. x자 공식 똑같이 쓰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들고 갈 거예요. x자로 너 3 나왔고 너 마이너스 1 나왔어. 2 나오는 거 확인하는 과정 필요하다 그랬어. 그치? 반드시 확인하시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럼 얘들아, 이 형태가 얘랑 똑같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형태가 얘랑 똑같아.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면 된다. 요거 아니야? 그럼 결론이 뭐야? 우리가 1차 방정식 풀이할 때 X는 뭐라고 찾아냈지. 2차 방정식도 똑같아. 따라서 X라고 하는 저 2차 방정식의 첫 번째 해는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3이야? x 플러스 3이 0이니까. 그럼 두 번째 해는 뭐야? x는
x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번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되죠? 뭘로 돼요? 맞습니다. 너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선생님 좀 편의상 요거처럼 너네가 이거 처음 다뤘으니까 요거처럼 좀 분해를 해볼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두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들아 요게 a고 요게 b 아니야? 맞지? 그럼 a는 얼마? a는 미안해. a는 0 또는 b는 0인 거잖아. 그럼 x 마이너스 1은 0 또는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씩 세울 거 아니야. 맞아요. 고로 나는 x는 1 또는 x는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1 또는 1이 무슨 말이야? 어차피 1이면 1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렇게 쓸 거예요. x는 1이라고만 쓰고 원래 지금 미지수의 차수가 2개였기 때문에 위의 식처럼 미지수가 2개가 나오는 건데 미지수가 x는 1로 중복돼서 나왔어요. 맞아요? 중복돼서 나와서 너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중복된 근이야 중근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얘기해? 중근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그럼 보세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개의 해를 찾는 거였는데 인수분해를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근이 2개가 나와 하나가 나와? 하나가 나와. 맞아? 그러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일 때에만 중근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요거까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접근을 해볼 건데 준우는 그냥 같이 보세요. 얘들아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형태들을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우리 105페이지에 2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2번 문항. 자, ax제곱 플러스 3은 x-2 곱하기 2x 플러스 1인데 요게 2차 방정식이래. 그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게 떠올라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구나. 는 0이구나. 는 0이구나가 떠올라야 된다고. 는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등식이라고 얘기했잖아. 방정식은 등식이라고 얘기했잖아. 등호를 사용한 식이다 이 말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었으면 좋겠어.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야.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3은 일단 전개부터 하자고. 왜? 는 0을 만들어야 되니까. 는 0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난 너를 전개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맞습니까? 우변에 나와 있는 항들을 다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다시 말해서 a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으로 만들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a-2의 x제곱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선생님 지금 무슨 짓 했어요? 동류한끼리 묶었어요. 지금 동류한끼리 묶었어요. 얘들아, 준우는 대답 안 해도 돼. 얘는 겨울방학 때 나랑 이걸 한 번 했어. 너네 둘이 대답해야 돼, 지금. 준우는 대답 안 해도 된다. 알겠어? 내가 지금 무슨 짓 했어? 동류한끼리 묶었어. 동류한끼리 묶은 이유가 뭐야? 이 형태를 만들려고. 이 꼴을 만들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다음은 동류한 계산했을 때 3x 올 것이고 플러스 5합니다. 그것이 0이었어요. 근데 얘가 2차 방정식이었으면 좋겠대. 2차 방정식이려면 얘가 죽으면 돼, 안 돼? 얘는 죽으면 안 돼. 얘가 사라지면 안 돼. 맞아? 그럼 a-2라고 하는 게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때 a는 어떤 조건을 가지면 돼?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가지면 되는 거야. a는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항상 2차 방정식이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번에 정답은 뭐야? 상수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정답 뭐예요?
5번이에요. 5번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식을 갈 건데 지금 계속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을 쓸 거야. 여러분들 책 106페이지에 2번을 다시 가볼 거예요. 2번. 이번에 1번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었고 2번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었고 그리고 4번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먼저 보시면, 얘를 보면,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1번. 인수분해 돼요. 왜냐면 공통인수가 들어있으니까 인수분해 돼요. 맞아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 맞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 형태를 확인하면 요걸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요걸로. 그럼 얘가 A고 얘가 B야. 맞지? 그럼 A가 0이 되는 거예요. X가 0이 되는 거 또는 B가 0이 되는 거. X-1이 0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지, 그치? X가 1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너 2랑 너 4랑 1 가져가고 얘가 마이너스 들고 가야 돼. X자 한번 확인하세요. 마이너스 2 되고 X자 해서 4 됐더니 둘이 더해서 2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 한 줄, 밑에 거 한 줄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맞아? 그럼 얘가 A였고 얘가 B였어요. 되나요? 그럼 A가 0 또는 B가 0이 되게 하는 형태를 찾는 거야. A가 0이 되려면 X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는 2잖아. 그럼 얘를 0이 되게 하는 X는 누구야? 당연하죠. 그래서 또는 X는 마이너스 4. 얘들아 반드시 이 두 가지 값이 다 적혀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이잖아. 자, 그럼 4번 보실게요. 4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는데 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게 아닌데 곱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 바로 답 쓰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죠. 인수분해를 하려면 는 0의 꼴이 계속 와야 돼. 저거 는 0의 꼴 왔어 안 왔어? 얘는 는 마이너스 6인 거야. 는 마이너스 6으로 문제 풀어 안 풀어? 는 마이너스 6으로 문제 안 풀어. 그럼 얘들아 얘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개를 하여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만들어야 돼. 전개를 하여서. 자, 그럼 얘 전개합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으로 전개하시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판단하세요. 근데 인수분해 되는 거거든요. 왜요? 1, 1, 3, 2, 너가 마이너스 들고 가. x자 곱하면 3이고 x자 곱하면 마이너스 2고 정답은 1이다. 확인하시고 인수분해 되는 모양 데리고 와볼게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럼 얘들아 얘가 a고 얘가 b야. 맞아? 그럼 a라고 하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x라는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3인 거야. 맞아? b를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누구야? 2죠. x는 2가 됩니다. 여기다가 또는 이렇게 써주세요. 됐나요? 요거까지. 선생님 3번은 아니야. 안 합니다. 2번은 3번 안 해요. 자, 이번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중근을 갖는 조건.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썼어.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제곱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가지고 가려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전제곱식을 갖고 가려면 일단 결론은 이거야,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게 2차 방정식의 형태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완전제곱식이어야 돼. 요 식이 완전제곱식일 때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 뭐라고 했어? 중복된 근이라고 그랬어?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중근 가진 거잖아. x는 1이라는 중근.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포인트야. 뭘로 만들어?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
1로 만들어. 그럼 얘를 1로 만들려면 양변을 a로 나눈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럼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되는 거 보여요. 아, 선생님 저는 나누는 게 싫어요. 그럼 여기다가 a 곱하면 돼. 이건 니네 편한 대로.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무조건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모습을 갖춰놓고 완전제곱식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얘가 1이라는 모습이 갖춰졌을 때 뭔 짓을 하냐면 얘 있지. x개수. x개수의 반띵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반띵이 누구냐면 2a분의 b거든요. 얘 반띵의 제곱이 a분의 c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a분의 c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선생님 뭔 말이에요? 자, x제곱의 개수 1인 거 확인했어요? 자, 얘 반띵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반띵의 제곱이 얼마예요? 그니까 완전제곱식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반띵의 제곱을 외우세요. 반띵의 제곱.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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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의 제곱. 근데 반띵의 제곱을 아무 때나 써? 아무 때나 안 써. 언제 써? x제곱 앞에 개수가 1일 때 완전제곱식을 사용하려면 반띵의 제곱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하면 너희들 머릿속에는 반띵의 제곱이 떠오르는데 반띵의 제곱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짓은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맞춰놓고 반띵의 제곱을 쓰는 거야. 그냥 막 반띵의 제곱 써? 아니야.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얘들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식 자체가 복잡해 보이고 한다면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반띵의 제곱을 하면 된다. 그 소린 거야. 반띵의 제곱만 기억해. 알았지? 아, 왜냐면 완전제곱식으로 하는 거는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잖아. 완전제곱식 너무 많이 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 있잖아. 아, 얘 그냥 누가 봐도 3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x가 아닌 미지수가 또다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럴 때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반띵의 제곱을 쓴다. 뭘 쓴다고? 뭘 쓴다고? 얘들아, 내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인 거지. 그지? 그리고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 거예요. 반띵의 제곱을 계속 기억을 하세요. 반띵의 제곱.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야. 선생님이 도대체 반띵의 제곱을 어디서 쓰라고 한 것이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었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2차 방정식이 얘들아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중근. 그럼 중근은 다른 말로 뭐야?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완전제곱식은 다른 말로 뭐야? 계속 얘기했잖아. 반띵의 제곱이야. 완전제곱식 다른 말로 반띵의 제곱이야. 반띵의 제곱. 알겠어? 아,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 문제 풀 때. 자, 그럼 반띵의 제곱을 쓰기 위해서 얘 먼저 보는데 반띵의 제곱을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x제곱 앞에 개수가 1로 세팅되어 있느냐야. 얘 1로 세팅되어 있잖아. 그럼 반띵의 제곱 한다. 누구의 반띵이야? x 앞에 개수의 반띵. 그럼 8의 반띵이 누구야? 4죠, 4. 반띵의 제곱을 하면 누구랑 똑같아야 돼? 상수항이랑 똑같아야 돼. 이해됐어? 그럼 반띵 제곱했더니 얘 16 됐고 16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4 플러스 a랑 똑같은 거야. a 얼마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끝! 그럼 a가 12가 될 때 어떻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지 봐볼게. x제곱 플러스 8x a 자리에 12 집어넣으면 플러스 16은 0 나오거든요? 얘 x 플러스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얘 어떤 중근을 가져?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가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이니까. 너 알아듣는 거야? 너 이상한데?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도 반띵의 제곱을 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중근 갖는다는 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난 너를 반띵의 제곱을 쓰기 위해서 x제곱 앞에 계수가 1인지 판단할 거야. 얘 1 맞아? 1 맞아. 그럼 반띵의 제곱 한다. 자, 반띵의 제곱 얘 반띵이야. a의 반띵 누구야? 그렇지. 얘 반띵 2분의 a야. 2분의 a의 제곱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상수항 1이랑 똑같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들아 쓴다. 4분의 a제곱이 상수항 1이랑 똑같아요. 요 말이라고. 그럼 a제곱은 얼마입니까? 4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a는 얼마예요? 라고만 말하면 혼나는 거야. 2야?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말해야지. 왜 2만 말해?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수인데. 맞아? 자,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일 수도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 x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이걸 만족하는 해 x는 누굴까? 이해된다는 얘기죠. 사실 원래는 정확하게 여기다가 중근이에요, 중근이에요 라고 적어줘야 돼. 원래 이게 약속이야. 근데 안 해도 돼. 근데 만약 학교에서 하라고 했다. 그럼 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고맙습니다. 넘어가실게요. 그러면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를 구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나 오늘 칠판 청소 오늘 했는데 진짜 자, 2차 방정식 첫 번째 풀이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였어. 지금까지 여태 계속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를 할 때에는 완전 제곱식 이런 얘기도 우리가 추가로 했었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때는 제곱근을 이용합니다. 제곱근.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예시로 들어보자. x제곱은 3이야. 얘들아, x제곱은 3이야. 이거 2차 방정식 맞지? 선생님 2차 방정식 요 모양 아니잖아요. 요 모양 아닌데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두면 2차 방정식 맞는 거잖아. 맞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내가 근을 구할 거예요. 아까 방금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면서 x제곱이 4였을 때 x 뭐야? 라고 하면 너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잖아. 니네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얘들아, 얘는 x제곱은 3이라고 얘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 두 근은 누가 되는 거야?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근이 두 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얘들아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이거 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제곱해서 음수 되게 하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근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x제곱이 q였어요. 그럼 얘가 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q라고 하는 값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얘처럼 음수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요렇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5번을 가지고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 몇 번 볼 거냐면 선생님은 2번에 25-9x제곱은 0과 3번에 x 플러스 3제곱은 5라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보실게요. 나 지금 거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설명하는 페이지가. 자, 얘 가볼게. 얘들아, 얘 2차 방정식 맞아. 그지? 근데 얘를 9x제곱은 25라고 둘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x제곱은 9분의 25 아니에요? 선생님 왜 x제곱만 남겨요? 왜 x제곱만 남기냐면 제곱근을 이용할 거니까. 제곱근을 이용할 거니까 제곱만 들어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25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곱수들 빠져나와서 요렇게 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1번의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요렇게 간다고. 됐어요? 안 됐어요? 쉽죠? 자, 얘가 어려워요. 얘가. 잘 봐. 집중 똑바로. 자, 이미 제곱으로 들어있어. 내가 제곱근을 사용하려면 제곱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미 얘도 제곱으로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제곱으로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곱을 없앨 거야. 그럼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제곱을 벗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루트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럼 나는 2차 방정식을 푸세요. 2차 방정식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x라고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의 목적이었잖아요. 여기서 그럼 난 지금 x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x는 이 플러스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맞습니다. 이항시켜야 돼요. 얘 이항시켜요. 이항시키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이거 별로 안 예쁜 모양. 이항시켜서 답을 쓰려면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어? 맨 뒤로 보내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어있는 걸 맨 뒤로 보내고 나머지 이항되는 형태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오늘 마지막 진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곱근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 x 플러스 3의 제곱은 5라고 뒀었잖아. 아까 2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3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결국엔 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근으로 해를 구해라. 이 말과 똑같은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야. 자,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났어. 지금 순우랑 소진이 교재 110페이지의 필수문제 6번이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볼 건데 얘들아 보실게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하는 좌변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제곱근을 쓰려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 제곱근을 쓰려면.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 맞지? 그래 이것도 아니야. 왜냐면 6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x가. 그럼 얘는 뭘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완전 제곱식. 그럼 선생님 완전 제곱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이 두 개의 항만 있으면 돼. 이 두 개의 항. 그럼 선생님 플러스 2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플러스 2도 계속 데리고 다닐 건데 이건 나중에 얘처럼 요 옆으로 옮길 거야. 이항시킬 거야. 그럼 잘 봐. x제곱과 x항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반띵의 제곱을 떠올리면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반띵의 제곱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지를 판단하고 반띵의 제곱을 쓸 거야. 얘 1이야? 얘 1이잖아. 그럼 반띵의 제곱을 쓸 건데 x제곱 쓰고 마이너스 6x를 쓴 다음에 반띵. 누구? x 개수인 마이너스 6의 반띵.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의 제곱 얼마야? 굳이 플러스 9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플러스 9를 넣어줬거든요? 근데 내가 이 식이었는데 원래 플러스 9를 내 마음대로 추가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세트로 마이너스 9 해주라고. 플러스 9를 내가 마음대로 추가했으니까 나 원래 추가를 최종적으로는 안 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그럼 그 뒤에 플러스 2라고 하는 애 계속 데리고 다닌다 그랬어. 맞아? 는 0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얘들아 잘 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보여? 얘 반띵의 제곱해서 내가 완전 제곱식 만든 거야. 자, 마이너스 9랑 플러스 2 계산해서 마이너스 7은 0 됐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최종적으로 여기로 넘길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x-3의 제곱은 7이 됩니다. 요 소리라고. 그럼 얘랑 뭐가 달라? 똑같지. 됐어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야. 그럼 다시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되는 거 보여? 제곱 벗겨서. 따라서 x는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2양 되는데 요 맨 뒤로 보내지 말라 그랬어. 모양 안 예쁘다 그랬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요렇게 쓸 거라고.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결론은 제곱근 성질 쓴 거라.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지금 순우랑 소진이랑 너네 교재 중에 6-2번에 6-1번에 1번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는 2.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럼 얘들아 지금 얘 일로 넘길 거야. 근데 안 넘겨도 되겠다. 왜냐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 x제곱이랑 x항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해줄게. 해볼게. 자 가보자. x제곱의 개수 1인 거 확인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반띵의 제곱 쓸 겁니다. 자, 얘 반띵 아니에요? 그죠? 얘 반띵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다 쓸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야?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써서 이렇게 얘 완전 제곱식 완성했어. 근데 플러스 1 내가 마음대로 추가한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1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빼주고 뒤에는 2 들어가 있어. 됐습니까? 그럼 나는 얘가 x-1 제곱이었고 마이너스 1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럼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여기로 2양 될 거야. 얼마야? 그렇지. 그럼 얘랑 뭐가 달라? 똑같지? 자 그럼 얘는 x-1은 루트를 씌워줍니다. 너무 중요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면 안 돼. 제곱을 벗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결론 x는 얼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간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그러면 이제 개수가 1일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쓰면 돼요. 그럼 개수가 1이 아닐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개수가 1이 아닐 때 가볼게요. 필수 문제 6번에 2번입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자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나서 2차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였는데 2차 방정식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식 있잖아요. 인수분해 되나요?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니까 제곱근을 사용을 하든 완전 제곱식을 사용하든 둘 중에 하나를 쓸 건데 제곱근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6x가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6x. 그럼 얘는 뭐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려고 보는데 완전 제곱식은 반띵의 제곱이었지. 반띵의 제곱이었는데 반띵의 제곱을 쓰려면 x제곱 앞에 개수가 뭐여야 된다 그랬어? 1이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얘 1이야 1 아니야? 1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 1로 만들어줄 거야. 그럼 1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등식이잖아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된겨.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항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지. x제곱과 x라고 하는 항.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서 완전 제곱식 만들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반띵의 제곱 얼마? 그렇지. 플러스 1 왔어요. 플러스 1 오고 다시 그렇죠. 마이너스 1 합니다. 뒤에 플러스 3분의 1 따라오는 거야. 그것이 0인 거야. 됐어? 그럼 여기로 데려온다. 얘는 x-1 제곱, 요거 x-1 제곱을 지금까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진전을 못해. 이건 무조건 눈에 띄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지? 자, x-1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나옵니다. 는 0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무슨 짓 해? 맞습니다. x-1의 제곱은 3분의 2로 이항한다니까. 그럼 얘들아 얘랑 뭐가 달라? 얘랑 뭐가 달라? 맞아? 제곱 벗긴다. x-1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 뭐예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야. 맞지? 끝? 너 말하지 말아봐. 2명 얘기해보세요. 요게 답으로 끝이에요? 끝이야? 끝이야? 이거 끝이야? 얘 끝이야? 루트 3분의 2였는데 이거 끝이야? 분모에 루트 들어있는데 이거 끝이야?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야지. 이거 끝 아니야. 이거 끝이라고 하면 혼난다. 얘 끝 아니다, 얘들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양변에, 분모 분자 곱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알겠어, 얘들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랑 같은 유형. 6-1번에 2번 해볼게. 6-1번에 2번. 나 지금 순우, 소진아, 너네 위에서 칠판 안 지울 테니까 풀이 똑바로 다 적고 해야 된다. 이거 오늘 제대로 알아야지 집에 가서 숙제할 수 있어.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9는 0이다. 자,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뭘 이용해? 제곱근 또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제곱근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x제곱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8x가 있잖아요. 8x가 있으니까 못 써요? 그럼 얘는 뭘 써요? 완전제곱식을 써요. 아, 그럼 완전제곱식 쓰려고 하는데 완전제곱식 하면 반띵의 제곱인데 반띵의 제곱을 하려면 x제곱 앞에 개수가 뭐여야 되는데? 1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 지금 1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1 아닐 때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나눈다고요. 왜요? 얘 등식이니까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 성질 성립한다니까. 그럼 양변을 누구로 나눈다? 얘들아 2로 나눈다. 그럼 양변 2로 나눠볼게요. 그랬더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분의 9는 0 나왔습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항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x제곱과 플러스 4x만 있으면 되는 것이야. 맞아? 그럼 이 두 개 항을 가지고서 완전제곱식 만들 건데 반띵의 제곱 이제 불러보세요. x제곱 플러스 4x 왔고 반띵의 제곱 옵니다. 누구예요? 플러스 4가 옵니다. 맞아요. 그럼 플러스 4 왔으니까 뒤에 빼기 4 올 거고 플러스 4를 해줬으니까 다시 빼기 4를 해준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뒤에 누가 왔어? 마이너스 2분의 9가 왔어. 그것은 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바로 뭔지 알아야 돼. 이거 지금 모르면 앞으로 못 나가.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두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8이고 마이너스 2분의 9였으니까 그것이 0 이렇게 한 번 더 쓸게. 자, 그럼 얘들아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은 2분의 17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마이너스 2분의 17이었으니까 넘어와서 2분의 17 된 거예요. 얘들아 그럼 얘가 얘랑 뭐가 달라? 똑같지? 그럼 이제 제곱 벗긴다. 제곱 벗겼어. x 플러스 2 됐어. 제곱 벗겼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7 됐어. 돼요 안 돼요? 어서 안 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7입니다. 끝이야? 끝이 아니야. 왜 아니야? 그렇지, 유리화. 그러면 이제 결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4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학습일기 꺼내서 정리해. 오늘은 여기까지. 근해 공식은 금요일에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한번 다시 강조를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첫 번째가 인수분해였어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그리고 X자 공식 이런 것들로 인수분해가 될 때에는 두 개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것이니까 널 0이 되게 하는 것 또는 널 0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서 해를 찾는다 라고 배웠던 게 2차 방정식의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x제곱이 3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얘들아 그게 아닐 때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일 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제곱근으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면 완전 제곱식 쓸 때는 x제곱과 x항 두 개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를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그리고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게 너 반띵의 제곱이 와야 된다 그랬지? 반띵의 제곱. 그게 누구였냐면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에 제곱이 오는 거였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2분의 3의 제곱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를 다시 빼주고 뒤에 상수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얘네들 계산해서 4분의 5가 되는 것이었잖아. 그치? 그때에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x 플러스 2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해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다. 얘들아 이렇게 좀 분모가 똑같이 들어있을 때는 똑같은 형태일 때는 굳이 따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한 몸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써주는 게 더 예쁜 모양의 답이에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하는 게 2차 방정식 풀이. 지금까지 공부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는 요 형태랑 비슷해. 요 형태를 이제 공식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이제 그때마다 이걸 하는 게 귀찮다고. 귀찮아서 야 그럼 그냥 차라리 공식화해서 만들자. 그게 근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할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근의 공식 쓰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이거는 왜 생략해요? 이거는 문제에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이제는. 알겠지? 그럼 근의 공식은 뭔데요 선생님? 근의 공식은 얘의 성질을 이용해서 유도해낸 거야. 근의 공식의 유도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기본형의 형태는 일반형의 형태는 이렇게 우리가 둔다고 얘기했어요. 2차 방정식의 모양은요. 그죠?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근을 구할 거야. 그런데 근을 구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얘를 가지고서 데리고 오는 거라 그랬지. 그때마다 얘를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이를 써가지고 블라블라 하는 게 귀찮아서 이걸 공식화 하겠다고 해서 데려온 거야. 일반화를 하려고. 그럼 얘들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포인트가 뭐였냐면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지부터 판단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x제곱 앞에 1인 걸 판단하려면 양변을 a로 나누는 거 보여 안 보여? 양변을 a로 나눴어요.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a는 이미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요 두 개의 항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의 항을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라고 데리고 와서요. 반띵의 제곱이 일로 온 거야. 맞아? 그럼 얘 반띵이 누구냐면 2a분의 b의 제곱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2a분의 b 제곱을 내가 추가한 거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그래서 난 얘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다시 빼주고 뒤에 a분의 c라고 하는 애가 계속 붙어 다녔던 거야. 그러면 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요 모양을 만들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요 세 개의 항을 가지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쓰라고. 는 넘겨요. 4a 제곱분의 b제곱이 갑니다. 뒤에 마이너스 a분의 c가 올 거예요. 자, 얘들아. 얘네 통분할 수 있겠니 없겠니? 4a 제곱을 공통분모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4a 제곱으로 묶으면요. 맞추면요. b제곱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얘가 4a 제곱이 되려면 분모 분자에 4a를 똑같이 곱해준 거야. 맞아? 그래서 4ac,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 이 말이라고. 그럼 이제 점점 구색을 갖춰갑니다. x 플러스 2a분의 b를 전체 제곱한 식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요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완전 제곱식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했어,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했잖아. 그래서 얘도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x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 거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분모가 4a 제곱이라는 건 우리 4a 제곱은 2a 전체의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분모가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걸 눈치채야 돼. 그래서 4a 제곱이 얘로 나왔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였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됐어? 너 됐어? 된 거 맞아? 자 그래서 결론을 갑니다. x는 얘 어떻게 해? 우리 얘 어떻게 했었어? 2항 했었지? 그럼 얘도 2항 할 거야. 그럼 2항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분모가 똑같이 통분이 되어 있으면 굳이 이렇게 따로 쓰지 말고 하나로 묶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갑니다. 결론 얘 이제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결론 x는 분모가 2a로 통분이 돼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이게 근해 공식이야. 알겠어?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나와요. 나올 수 있고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학교는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럼 이걸 다 써야 돼. 근데 어떤 학교는 네모칸 채워놓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럼 이 과정을 외워 안 외워? 외우는데 사실 그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됐다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A, 그리고 여기 B, 그리고 여기 C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얘로 다시 데려와볼게요. 얘 봐봐요. 요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었어. 인수분해가 안 되고 제곱근으로 바로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는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이제 근해 공식을 배웠으니까 근해 공식을 적용을 해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A는 1이야. 왜? A가 X제곱 앞에 개수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B는 누구겠어? 3이겠어. 여기서 말하는 C는 뭐겠어? 1이겠어. 그럼 나는 근해 공식, X는 근해 공식에 집어넣을 거야. 이 A분의 이거 점 곱하기지.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A, B, C만 찾으면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4였어.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맞아 틀려. 됐어? 그러니까 물론 얘도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야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귀찮으니까 근해 공식으로 쓰자 이런 얘기야. 그럼 이 근해 공식 내가 수학에서 몇 안 되는 공식들은 외우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고 그랬잖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소리내서 10번 얘기하세요.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10번 하라고. 10번 하세요, 빨리. 한 번 더. 계속해, 10번까지. 응, 또. 아니, 그냥 이거 보고 읽으면 되잖아. 이거 보고 읽으면 되잖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노래가 있어요, 노래. 근데 그 앞에 그 멜로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a분의 마이너스 b,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내가 다시 알아볼게. 그거. 그래? 나는 이렇게 안 배웠어. 선생님은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 막 응답하라 시리즈 있잖아. 옛날 드라마.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노래 멜로디로 외우는 게 있더라고. 선생님 그거 외워서 갖고 올게. 알겠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다 완벽하게 외워져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짝수 공식을 선생님이 새롭게 다시 가르쳐 줄 거고, 짝수 공식까지 외우는 게 난 너무 복잡해. 그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얘까지만 외워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달달달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 안 지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들아, 요 근호 안에 우리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얘들아 근호 안에 있는 식이야.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실수라는 수책에서 공부를 하면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혹은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음수면 돼, 안 돼? 음수면 안 돼. 근호 안의 값이 음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항상 이거여야 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호 안에 있는 식.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얘가 이제 판별식이 된다. 근데 이 판별식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줄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요거는 문제를 풀 때에 꼭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놓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112페이지에 7-2번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필수 문제 안 하고 7-2번 할 거예요. 자,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인데 요 해가 x는 4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였습니다. 그래서 a, b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근해 공식을 안 해온 친구들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제곱근을 바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완전 제곱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누어서 x제곱 2분의 3x 얘 반띵이 얼마지? 4분의 3이죠. 4분의 3의 제곱인 16분의 9. 그죠? 16분의 9를 추가했으니 다시 빼주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 볼 거야.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는 근해 공식 갑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c가 마이너스 4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얘는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4, 2, 8, 4, 32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맞죠? 근데 왜 얘는 루트가 안 나와? 나 아까 계산 실수야? 얘들아? 이상한데? 나 아까 뭐가 왜 계산이 루트 없는 걸로 나왔지? 뭐 실수했을까요? 어쨌든 그거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녹화한 거를 리와인드 해볼게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이제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두 개가 나오면서 요 형태가 4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얼마? 그렇지. b는 얼마?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죠? 근해 공식 뭐라고요? 다시 x는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다시 x는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다시 x는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다시 x는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할 거고, 지금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바로 계속 할 건데, 학습일기 꺼내서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랑 근해 공식까지 얼른 작성해 주세요. 작성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2차 방정식 풀이 마지막으로 진도 진행할 겁니다. 근해 공식 노래 검색해 봐야지. 근해 공식 노래. 이거 아닌데? 이게 무슨 노래야? 이건 처음 듣는 노래인데?
아, 그래. 근해 공식 다 외웠네.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 근해 공식 다 외웠네. 이게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 언제, 시험 시간에 이걸 언제 속으로 생각하고 문제 푸냐? 그지? 그럼 다음 주에 2차 함수네, 특강. 준우야? 2차 함수 들어가네, 너네. 이게 칠판을 계속 보고 받아 적는다라는 느낌으로 하지 말고, 얘들아. 내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어떤 문자를 변형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스스로 좀 해결해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2차 방정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 건데, 얘들아. 우리가 똑같아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혹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기 위해서, 혹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기 위해서는 얘들아, 무조건 2차 방정식의 모양이 반드시 이런 꼴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근해 공식을 쓸 때 A, B, C라고 하는 각각의 개수들이 있잖아. 그럼 각각의 개수들이 나오게끔 이런 형태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내가 8번 문제를 풀 건데 8번 문제 1번은 다음처럼 2차 방정식의 모양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2차 방정식 모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너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1이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플러스 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냥 무작정 근해 공식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지의 여부부터 판단하세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데 굳이 근해 공식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아니에요. x자 공식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에 집어넣을 겁니다. x는 2a분의 그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마이너스 3이야. 요거 실수하면 안 돼. 알겠어?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2가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러면 2번, 3번 해봐야 되는데 2번도 정수꼴이 안 되어 있잖아. 정수꼴 만들고 정수꼴 만들어서 근해 공식에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알겠죠? 네, 잠깐만 결제 한 번만 하고 올게. 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죄송해요. 언니 네, 조리해서 다시 3만원 결제하면 돼. 태민이는 오늘하고 다음 주 금요일 보충하신다고 하셨고 소연이는 아마 오늘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태민이는 오늘 네, 오늘 남아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자 한번 드리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들어가세요. 네. 수아야, 너 엄마 카드 안 주셨니? 여기 자, 그래서 자 보시면 5x제곱 25x 플러스 30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바로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얘 등호잖아. 등식이잖아. 양변에 5로 나누어도 등식 성립한다고. 맞아? 좀 간단한 숫자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게 훨씬 좋고요. 이걸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 내가. 잘 봐봐. 얘를 그냥 근해 공식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판단을 할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뻥치네. 인수분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됨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확인하는 작업 가시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너의 근은 x는 2 또는 3이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알겠죠? 그냥 바로 근해 공식으로 달려가? 달려가지 마. 알았지? 자 그럼 이번에 요거 볼게요. 3번. 3번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양변에 그렇지. 분수로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서 양변에 4를 곱해요. 4 곱하면 그리고 또 신나서 근해 공식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얘들아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인수분해 되나요? 돼요. 2랑 4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1랑 4 더해서. 그래서 난 너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고로 x는 2 또는 마이너스 4였다.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무작정 쓰는 것도 습관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들까지 모두 근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지. 괜히 계산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자, 9번까지 설명하고 오늘 진도 마무리 할 거고 오답노트 이따가 선생님한테 내세요. 자, 9번 보실게요. 9번은 얘들아 내가 인수분해를 하려거든 혹은 근해 공식을 쓰려거든 혹은 완전 제곱식을 쓰려거든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전개할 거야. 전개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무작정 전개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보이는 부분을 치환을 해보자. 오케이? 반대로 쓸까? x-3을 내가 치환하는 거니까 x-3을 a로 치환하자. 그럼 a로 치환하게 되면 얘들아 조금 더 간편한 모양이 보여요. 그리고 4가 1로 넘어올게. 그럼 나는 치환을 했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걸 굳이 또 다시 전개를 하지 않고 a-4, a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뭐예요? a는 4가 되거나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a는 내가 문제 풀기 편하려고 치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a 자리에 다시 얘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x 얼마 나와? 그렇지. a 자리에 다시 x-3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x 얼마 나와? 2가 나오죠? 아니, 2 맞죠? 그래서 x는 7 또는 2가 된다. 이렇게 해를 찾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굳이 이거를 완전 제곱식 전개하고 분배 법칙 써서 전개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달려가지 말고 공통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일 때는 치환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2를 이번엔 a로 치환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를 치환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아 인수분해 돼? 된다고 해야 돼 얘는. 왜? 2랑 3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얘들아 얘는 a-2, a-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a는 2 또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는 내가 문제 풀기 편하려고 도입을 한 i이기 때문에 a 자리에 다시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2가 됐어요. 그럼 이때 x 얼마? 0. x 플러스 2를 a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서 3이 됐대요. 그럼 이때 x 얼마? 1. 따라서 x는 0 또는 1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차 방정식 활용 들어갈 건데 얘들아 선생님의 계획대로 학원 여름방학 전까지 3학년 1학기 과정이 다 끝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걸 또 무리해서 내 계획대로 한다고 너희들이 다 모르는데 진도를 빡빡 나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 속도감으로 계속 진행할 거고 8월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8월. 어차피 9월부터는 내신 대비 하니까 선행진도 못 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8월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중간고사 끝나면 3학년 2학기 개념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